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 오늘부로 제가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기업이죠. 2024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축배를 드는 게 아니라 칼을 뽑았습니다. 3년 6개월치 월급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자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흑자 해고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어림도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등 뒤를 노립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설마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풍전등화라는 사실을 자각하셨다면, 혹은 내 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분들께만 특별히 이 냉혹한 경제 겨울을 버틸 생존의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왜 멀쩡할 때 사람을 자르는지 그 잔혹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서도 직원을 내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 미래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영진은 지금 당장의 흑자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3년 뒤, 5년 뒤의 차가운 데이터입니다. 흑자일 때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금을 넉넉히 줄 여력이 있고 소송 위험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돈 있을 때 미리 잘라야 뒤탈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마트를 보십시오.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쿠팡에 밀리고 온라인에 치이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한 겁니다. 기업에게 구조조정은 체질 개선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지 비용으로 볼 뿐입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고 말하지만 그 모두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비정한 속성이자 우리가 직시해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지금의 흑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희망퇴직의 칼바람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신세계, 심지어 카카오까지 대한민국 20대 대기업 그룹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삼성전자마저 전세계 지사에 인력 감축 지시를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집니다. 삼성은 다르겠지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대상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만년 과장이나 부장이 타겟이었지만 이제는 입사 5년차 사원도 희망퇴직 명단에 오릅니다. 젊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솎아내고 있습니다. KT는 전체 인력의 10%가 넘는 2,800명을 한꺼번에 내보냈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이 평생 직장을 보증해주던 시절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책상 위에 올려둔 그 명함,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미는 진짜 범인은 외부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거센 추격입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섰거나 5년 안에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8%로 쪼그라드는 동안 중국은 75%를 장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공세에 우리 기업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석유화학 역시 중국의 자금률이 90%를 넘으면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공장을 매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삼성에 밀려 몰락했듯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에 뺏긴 일자리는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25년 경영 전망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에 긴축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금리는 꺾일 줄 모르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 수출길에 지뢰를 깔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인건비를 줄여 현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대기업 매출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경영진에게 여러분의 월급은 가족을 부양하는 소중한 돈이 아니라 줄여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특히 L자형 장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은 10년 뒤를 버틸 탄탄한 현금 방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쩡할 때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진 뒤에 자르려면 돈도 없고 반발도 심하니까요. 이 합리적인 계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이 여러분의 파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평균 나이 49.3세. 법정 정년 60세는 그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남은 15년. 이 기간을 우리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수입은 0인데 지출은 인생 최대치를 찍는 지옥의 구간입니다. 자녀 등록금에 대출 이자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산더미인데 내 손에 쥐어지는 건 퇴직금뿐입니다. 이 15년의 공백을 버티지 못하면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1위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죽지 못해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연금 66만 원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감당 못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연금은 멀고 몸은 쇠약해지는데 일은 멈출 수 없는 노후의 빈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잔인한 미래입니다. 회사를 나가면 뭐 하실 겁니까? 10중 8구 치킨집이나 카페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퇴직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창업 5년 만에 10명 중 6명이 망합니다. 치킨집은 더 처참해서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해서 남는 영업이익이 142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창업 비용은 1억에 육박하죠. 대기업에서 부장, 차장 소리 들으며 시스템 속에서 일하던 분들이 시장의 밑바닥에서 홀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퇴직금을 날리고 빚만 남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영업은 전쟁터고 여러분은 지금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생명줄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시장의 거대 자본과 경쟁자들에게 상납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분석과 훈련 없이 뛰어드는 자영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3가지를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회사 명함을 버리십시오. 회사 타이틀을 떼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재설계하십시오. 부동산에 묶인 돈은 위기 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수비적인 투자로 자산을 지키십시오. 셋째, 40대부터 N잡을 시작해 월급 외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회사 밖의 공기는 차갑지만 미리 적응한 사람만이 얼어 죽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버려도 당신의 실력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만이 이 냉혹한 경제시대의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겨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생존 전략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